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반짝 햇살 한 스푼, 맑은 물도 한 스푼, 마음속 심어진 나의 꿈, 깊게 뿌리 내리어 멋진 열매 맺도록 조금씩 자라갈 거야. 눈 내리는 추운 날도, 비 내리는 슬픈 날도 내 마음 지키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거야. 한 걸음씩 씩씩하게 앞을 향해 성실하게 맘속 가득히 넘치는 너의 멋진 미래를 꿈꿔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함께 할게 너의 곁에 맘속 가득히 넘치는 꿈을 꾸는 어린이. 반짝 햇살 한 스푼, 맑은 물도 한 스푼, 마음속 심어진 나의 꿈, 깊게 뿌리 내리어 멋진 열매 맺도록 조금씩 자라갈 거야. 눈 내리는 추운 날도, 비 내리는 슬픈 날도 내 마음 지키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거야. 한 걸음씩 씩씩하게 앞을 향해 성실하게 맘속 가득히 넘치는 너의 멋진 미래를 꿈꿔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함께 할게 너의 곁에 맘속 가득히 넘치는 꿈을 꾸는 어린이. 꿈을 꾸는 어린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정인 작사 작곡의 꿈을 꾸는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설마 꿈은 어린이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새로운 한 발자국은 바로 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황당한 꿈, 재미있는 꿈, 어려울지도 모르는 꿈, 엉뚱한 꿈, 다정한 꿈.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계속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과 함께 내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잖아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에서는요, 따끈따끈한 신간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림책방이 읽어주고 싶은 책이나 읽고 싶은 책을 고르실 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새로 입고된 그림책
뜨뜨뜨뜨 뜨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이 함께여 일어난 어린 닭 한 마리 날개짓한다. 새벽 별빛 반짝거리는 파란밤 하늘로 오늘은 지붕 밑 처마까지 내일은 빛나무 꼭대기까지 아침 햇살 환히 비추는 저 파리까지 날지도 못한다고 울려대던 꼬마 참새 깜짝 놀라게 날아올까 멋진 비행 솜씨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보자 하늘을 나르는 멋진 닭의 꿈 우리도 내일도 힘찬 날개짓한다. 새벽이 함께여 일어난 어린 닭 한 마리 날개짓한다. 새벽 별빛 반짝거리는 파란밤 하늘로 오늘은 지붕 밑 처마까지 내일은 빛나무 꼭대기까지 아침 햇살 환히 비추는 저 파리까지 날지도 못한다고 울려대던 꼬마 참새 깜짝 놀라게 날아올까 멋진 비행 솜씨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보자 하늘을 나르는 멋진 닭의 꿈 우리도 내일도 힘찬 날개짓한다. 김재한 작사 작곡의 하늘을 날고 싶은 닭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 닭을 보며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날지 못하는 닭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해 보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에는 하늘을 날고 싶은 닭, 뜨꾸가 등장합니다. 에이, 닭 주제에 무슨 그런 꿈을 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신간 그림책 뜨뜨뜨뜨 뜨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뜨뜨뜨뜨 뜨꾸는요, 우리 가족입니다. 뒷집 준범이, 나무의 시간 등을 쓰고 그리신 이혜란 작가님의 신작이에요. 10월 30일에 출판사 곰곰에서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지요. 우선 제목부터 참 특이하죠. 뜨뜨뜨뜨 뜨꾸라니. 뜨가 4번이나 들어가요. 그림책 속 주인공 닭의 이름이 뜨꾸이기도 하지만 뜨꾸가 올 때 꼬끼오가 아니라 뜨꾸라고 울어서 제목이 뜨뜨뜨뜨 뜨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목은 뜨뜨뜨뜨 뜨꾸라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살짝 세로로 긴 판형으로 표지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의 바탕색이 깔려 있어요. 아주 흰색이 아니라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흰색 말이에요. 그리고 표지 상단에 파란색으로 제목 뜨뜨뜨뜨 뜨꾸가 적혀 있고 주인공 닭 뜨꾸가 그 글자 아래의 밑줄을 머리로 파스삭 깨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깜짝 놀란 작은 동물들과
그런 뜨꾸를 나뭇가지 위에 앉아 바라보는 까마귀가 화면의 가장자리에 걸쳐져 그려져 있지요. 그래서 표지를 처음 딱 봤을 때는 뜨꾸의 단단하게 지면을 디딘 다리, 한껏 힘을 준 날개, 당당하게 내민 가슴과 부리부리하게 뜬 눈, 그리고 뜨꾸의 화려한 색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정말 숱하게 깃털은 생각보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무척이나 화려한 모습이더라고요. 내친 김에 숱하게 울음소리도 들어봤는데 아직 제 귀엔 꼬끼요 하고 우는 수탉 소리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고정관념이려나요? 전부 들을 때마다 꼬끼요 하고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뜨꾸는 뜨꾸 하고 운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올 하반기에 와그작이라고 하는 그림책 모임을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매달 그림책 작가 한 분을 정해 그 작가의 전체 작품을 읽는 전작읽기 하는 모임이에요. 인원수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같이 열심히 읽어주시는 덕에 매달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와그작 멤버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 모임의 오프라인 만남을 연남동에 있는 곰곰 책방이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여기가 경의선 숲길 바로 옆이라 산책하며 잠시 들리기도 좋고 이 책방이라는 아주 아늑한 공간에 다양한 그림책뿐만 아니라 동화책, 어른책, 그리고 각종 책갈피나 도장 등 소소한 잡화도 함께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한참 구경하다가 책을 한아름 사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어린이들도 같이 데려가면 아마 더 신나실 거예요. 제가 동네 책방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동네 책방들이 살아남아야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 눈으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책의 상태를 본 다음에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요즘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은 대부분의 그림책들은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책방에서는 저희가 편하게 책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혹 이런 서점에서 책을 한참 보신 후에 정작 구매는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넷 서점에서는 10% 할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동네 책방에서는 추가적인 할인은 솔직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책을 둘러보고 하는 것도 그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책을 구매해 줌으로써 동네 책방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살아남아야 우리나라의 우리 지역 사회에 독서 문화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곰곰 책방 같은 경우도 책방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연남동 곰곰 책방의 책방지기님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간 그림책 뜨꾸를 출간한 출판사 곰곰의 대표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책이 나올 때 미리 구경할 수 있는 영광을 얻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 처음 이 책 봤을 때 계속 뭐예요? 에? 하면서 이 책의 결말에 엄청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결말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결말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수탉 뜨꾸의 이야기 뜨꾸 한번 들어보실게요. 뜨꾸 이해란 그림책 출판사 곰곰
멋진 수탉이 있었어. 화려하게 솟은 꽁지깃, 태양을 닮은 붉은 볕. 목청은 또 얼마나 우렁찬지. 새벽마다 가장 먼저 해를 불렀지. 뜨꾸가 목청껏 소리치면 곧 아침이 찾아왔어. 아침부터 마당 여기저기를 살피는 뜨꾸. 부엉이처럼 부리부리한 눈은 무엇이든 꿰뚫어 보았지. 아! 저기 멀리 풀숲에서 조그맣게 흙이 들썩거렸어. 다다다다다 달려간 뜨꾸는 흙을 마구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어. 독수리처럼 단단한 발톱은 거침이 없었지. 뜨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렁이를 낚아챘어. 매처럼 날카로운 부리는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었지. 배부르게 먹은 뒤에는 까슬한 모래 목욕을 즐겼어. 뜨꾸는 날마다 행복했어. 어느 날 뜨꾸를 보며 다람쥐가 말했어. 엄마, 닭은 왜 못 날아? 날개가 있는데. 느긋하게 모래를 끼웠던 뜨꾸가 고개를 번쩍 쳐들었어. 뜨꾸는 벌떡 일어났어. 뜨꾸는 다람쥐 보란 듯이 힘차게 날아올랐어. 마침 닭 모이를 배불리 먹은 참새도 날아올랐지. 뜨꾸는 간신히 앵두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았어. 너희는 어떻게 높이 나는 거야? 뚜뚜뚜뚜뚜. 뜨꾸는 벚나무 높은 가지에 올라앉은 참새에게도 하늘 높이 지나가던 맷비둘기에게도 물었어. 바람에 몸을 맡겨. 그때 모든 걸 지켜보던 까마귀가 말했어. 넌 날개가 문제야. 그날부터 뜨꾸는 하루 종일 횃대를 오르내렸어. 모두가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운동을 했어. 똥 누는 시간도 아까웠지. 뜨꾸는 뒷산에도 올랐어. 울타리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어. 뜨꾸는 부지런히 올라갔어. 뒷산 중턱까지 열심히 오른 뜨꾸. 아찔한 높이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 하지만 뜨꾸는 날개 쪽지를 쫙 펴고 날렵해진 가슴을 쑥 내밀었어. 그러고는 목을대를 쭉 뽑아 올렸어. 그 순간 뜨꾸에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뜨꾸는 괜찮을까요? 뜨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림책의 결말이 어떻길래 제가 하면서 놀랐을까요? 전 이 책을 다 읽고 저희 집 초등학생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요즘 저와 남편이 아이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노력의 가치이거든요. 요즘 노력은 아주 조금하고 목표는 너무 높게 가지는 아이에게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노력으로 어떠한 한계를 깰 수 있게 해주는지 말로 수천 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책 한 권의 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림책을 보여줬더니 아이는 저와 다르게 이 책의 결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넌 이게 바로 이해가 돼? 라고 물으니 아이는 이건 노력한 거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재밌네 하고 쿨한 감상평도 남겨주더라고요. 제가 책 읽으라고 하면 한숨을 푹푹 쉬는 아이인데 그림책은 확실히 부담 없이 슥슥 잘 보는 편이라 이 그림책을 보여주길 잘했다 싶었어요. 당연히 이날 하루치 잔소리는 제가 고이 접어 목구멍 속으로 꿀꺽 삼켜놨지요.
생각해보니 저도 한때는 노력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노력하라고 하는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노력에도 멘토와 끈기,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 없이 무작정 노력만 한다면 결과는 빨리 얻지 못하고 노력하는 중간에 금방 지치고 말 거예요. 뚜꾸에게 나는 법을 조언해주는 까마귀 같은 멘토가 없었다면 뚜꾸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끈기와 그리고 끝끝내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까지 뒷받침된다면 내가 꿈꾸는 것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의 나는 오늘과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진정한 나다운 모습을 만들고 또한 만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맨날 노력만 하다가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다 놓치지는 말아야겠죠? 뜨뜨뜨뜨 뜨꾸의 마지막 면지에 그려진 누워있는 뜨꾸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동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따라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 맘대로 자신 있게 해보는 거야. 슬금슬금 피하지도 말고 쭈뼛쭈뼛 부끄러워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문을 걸어봐. 나는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잖아. 나는 난 소중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 맘대로 자신 있게 해보는 거야. 슬금슬금 피하지도 말고 쭈뼛쭈뼛 부끄러워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문을 걸어봐. 나는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잖아. 나는 난 소중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잖아. 나는 난 소중하니까. 난 소중하니까. 나는 정경미 작사, 최보람 작곡의 나는 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신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이혜란 작가님의 신간 그림책 뜨뜨뜨뜨 뜨꾸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뜨꾸. 어쩌면 한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는 도전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넌 여자니까, 너는 첫째니까, 넌 어리숙하니까, 넌 덤벙거리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제 성격과 특징을 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이렇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커보니 저는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라는 것도 첫째라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크게 장애가 되지도 않았고요. 스트레스에는 약하지만 스트레스를 스스로 이겨낼 힘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을 하든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말들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가끔 비슷한 말을 들으면 살짝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인 저의 언어 습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냉정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꼼꼼하게 안 했어.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혹시나 아이에게 자신의 한계를 만들게 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엄마로서의 노력 한 가지를 더 해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나의 한계를 규정했던 말은 무엇인지 아니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한계를 정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혹은 스스로가 정한 한계를 인지하고 돌파할 용기가 생길 때 우리도 뜨뜨뜨뜨 뜨꾸의 표지 속 뜨꾸처럼 그 한계를 파사삭 깰 수 있을 테니까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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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
박구슬 작사 이가희 작곡의 마법의 주문 그리고 탱탱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간 그림책은 이해란 작가님의 뜨뜨뜨뜨-뜨꾸였습니다. 왜 노력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 라고 칭얼대는 친구가 있다면 슬쩍 권하고 싶은 그림책이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닭이라고 하니 최근에 읽은 동화책이 떠올라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019년 샘터사에서 출간된 임고을 작가가 글을 쓰고 김효연 작가가 그림을 그린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호입니다.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호는 오늘 소개해드린 신간 그림책 뜨뜨뜨뜨 뜨꾸만큼이나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처음 제목을 봤을 땐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주인공 이름이 고기호라니요. 나중에 책 속에서도 나오지만 꽃기호도 아닌 고기호이고요. 스스로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기호라니 나는 고기호 하면 나는 고기니까 먹으세요처럼 들리잖아요. 아이러니해서 더 재미있는 이름이었어요. 고기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모습을 지닌 친구를 찾기 위해 사막, 북극, 정글, 초원까지 어마어마한 여행을 해요. 이 긴 여행의 끝에 고기호는 닭들을 만나죠. 우선 지금까지 만났던 타조나 두더지, 펭귄 등에 비하면 가장 고기호의 겉모습과 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무언가 결정적인 하나가 다르죠. 이 책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동화책이에요. 책도 얇아서 아마 앉은 자리에서 금방 후루루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이야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부분만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나는 닭일까? 예요. 나는 닭일까? 고기호는 아름드리 굴참나무 뒤에 숨어 이곳을 가만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무렵에야 이 산속 마을에 도착했지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살고 있는 닭이라 불리는 종족들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곳을 알려준 기러기가 새삼 고마웠지요. 쟤네들 나랑 똑같은 걸 머리에 달고 있네. 나는 닭이었구나. 나처럼 다리가 2개, 발가락도 닮았네. 나는 닭이야. 나처럼 날개가 있네. 쟤들도 날 수 있겠지? 근데 왜 아무도 날지 않는 걸까? 날 필요가 없어서일까? 날고 싶지 않거나. 나는 닭이 틀림없어. 눈이 2개, 윤기 나는 뾰족한 부리. 무엇보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화내는 소리가 똑같잖아. 나는 닭이야. 확실해. 신중한 고기호는 해가 저물고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닭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무 뒤에서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닭들이 날지 않는 것, 몸집이 지나치게 작은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저리 작은지 어른들은 모두 사냥을 나가고 아이들만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는 저렇게 작았을까? 고기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머리만 지끈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닭 하나가 가만가만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덜덜 떨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기호는 금세 알아채고 저도 모르게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칠까 말까 망설이는데 그 닭이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냐? 고기호는 오래도록 궁금했던 걸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나 닭이야? 어떠셨나요? 저기 혹시나 닭이야? 라고 묻는 고기호의 모습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궁금함과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은 배려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는 설레임까지 한 번에 느껴져요. 나는 고기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기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진실로 자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에 나 닭이야?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나는 고기호라고 스스로 성급하게 규정짓지 않고 너의 대답에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그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래. 먹는 걸 줄이면 내 몸도 작아질 거야. 반대로 너희도 나처럼 먹으면 커질 테고. 그 말에 닭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고기호는 닭과 닮았습니다. 닭처럼 생겼다고 다 닭이 될 순 없어. 그럼 내가 닭처럼 생긴 것 인정하는 거야? 고기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닭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닭들은 제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이제 고기호는 적어도 외모만큼은 닭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고기호는 기쁨에 겨워 고기호를 외쳤습니다. 우렁차고 청아하게 말입니다. 목소리에서 불길한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닭들은 감정 표현이 뛰어난 고기호를 보며 닭이 틀림없다 생각했습니다. 꽃기호도 꼬꼬댁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닭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목청이 아름다울 수 없을 테니까요. 꽃기호는 회에 올라갔습니다. 고기호는 닭이다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죠. 과연 고기호는 닭으로 인정받았을까요? 닭이랑 겉모습은 닮았으니까 닭무리에 무사히 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기호는 왜 꼭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할까요? 이 책의 끝까지 고기호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들과 같기를 원했던 고기호. 하지만 고기호는 결국 자신은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호는 뒷부분의 반전이 정말 뜻밖이면서도 유쾌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호탕함까지 느껴졌다고 하고 싶어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들이 빛났던 것 같아요. 또한 그럼에도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나 자신이기를 원하는 고기호의 모습도 저에게는 참 멋지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소속감이라는 것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가족에 속하고 자라면서 다양한 집단에 속하면서 그들과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죠. 하지만 그 소속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공통점만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서로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안정적인 소속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문득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조립식 가족도 떠올랐어요. 아직 1, 2편밖에 보지 못했지만 성이 다른 세 아이가 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름이 배척과 반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바로 오늘 읽어드린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요. 이 책처럼 말이에요.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요는 철학적이지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닭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바꿔 이야기하는 작가님의 재치가 진짜 빛나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한편의 재미있는 우화처럼 쉽게 술술 읽을 수 있어요. 어린이 동화로 나왔지만 청소년이나 어른이 읽어도 충분히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책이라 오늘의 신간 그림책 뜨뜨뜨뜨 뜻구에서 닭 나온 김에 같이 추천드려 봅니다. 꿈이 찾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대와 걱정이
최형심 작사, 박수연 작곡의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이수영 작사, 문은정 작곡의 달을 사랑하는 꽃, 연달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신간 그림책으로는 이해란 작가님의 뜨뜨뜨뜨 뜻국, 어린이 동화책으로는 임고을 작가님의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호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과 가볼 만한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울 서예박물관 2층에서 그림책이 참 좋아 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고수진, 구도노리코, 국지승, 김규화, 김성미, 김영진, 김유진, 김은재, 노인경, 문명애, 문종훈, 박성익, 배현주, 신민재, 유설화, 유주연, 유지우, 윤정주, 이갑규, 이명애, 최숙희, 황케이. 혹시 이 중에 좀 아시는, 들어보신 그림책 작가님 계실까요? 꽤 유명한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이 최고의 그림책 작가 20여 명의 명작 25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해요. 또한 전시회에서는 8m 높이의 초대형 입체 미디어 작품, 캐릭터 조형물, 단편 애니메이션 및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그림책 속 세계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겨울방학 때 아이와 함께 가려고 이미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했어요. 여러 작가님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겨울방학 때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람료가 성인은 2만원, 어린이 청소년은 15,000원인데요. 얼리버드 티켓이 아직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녹화하는 시점이랑 방송되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미리 티켓 알아보셔서 구매해 놓으시면은 아마 겨울방학 조금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좋은 전시회가 될 듯 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회는요. 장줄리앙의 종이세상이라는 전시회인데요. 이거는 지금 9월 27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퍼블릭 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예요. 저는 제 아이와 그리고 제 여동생과 함께 같이 구경 갔었는데요. 작년에 한국 DDP에서 했던 전시회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작아졌지만 대신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았다고 느껴졌어요. 장줄리앙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과 색이 단순하고 명료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정말 좋고요. 특히 영유아 아이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줄리앙 작가의 이건 책이 아닙니다 시리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권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 번역된 거는 1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안에 내용이 글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목만 영어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서로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원서 제목은 This is not a book, 그리고 또 한 권은 This is still not a book입니다. 2권 모두 보드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아이들이 책으로 진짜 편하게 부담 없이 놀 수 있어서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 전시회의 끝에는 기프트샵이 있어요. 이 기프트샵에서 장줄리앙 작가의 한국에 출간된 그림책들도 구매 가능하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건 책이 아닙니다 구매해서 저희 조카에게 선물로 줬고요. 제 책으로는 두 발로 걷는 고양이 브루노라는 책을 샀어요. 산 이유는 그냥 표지에 있는 고양이 브루노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요. 네, 이렇게 겨울방학 때 가면 좋을 그림책 관련 전시회 2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도 그림책방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곡은
양희창 작사, 장혜선 작곡의 꿈꾸지 않으면입니다.